이번 시간은 동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싱크로니제이션입니다. 먼저 스레드 인터피어런스, 스레드 간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런 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가 이제 초기 값은 0으로 C가 돼 있고, 인크리먼트가 C++, 디크리먼트가 C-, 그리고 C 내용을 출력하는 게 val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스레드가 공유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할 때의 문제, 이게 이제 스레드 인터피어런스인데, 스레드 A는 카운터다 인크리먼트를 하고요, 스레드 B는 카운터다 디크리먼트를 해요. 그러면 스레드 A가 먼저 실행되면은 C가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스레드 B가 실행되면 C가 0이 될 거고, 그쵸? 만약에 스레드 B가 먼저 시작되면은 C가 1이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스레드 A가 인크리먼트를 하면은 C가 다시 0이 되겠죠. 지금 스레드 A랑 스레드 B를 동시에 스타트를 시키면 사실 어떤 게 먼저 실행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한쪽은 인크리먼트고 한쪽은 디크리먼트니까 한번 인크리먼트 하고 나고 한번 디크리먼트 하고 나면 다시 0이 돼 있겠죠. 그런데 C++가 우리 보기에는 그냥 한 줄이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단계로 분해가 될 수 있어요. C에 저장되어 있는 현재 값을 가져와 갖고요, 그 가져온 값에 1을 더하고 그 더해진 값을 다시 C에 저장한다. 이렇게 3단계로 C++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C-도요. C의 현재 값을 가져와 갖고요, 가져온 값에서 1을 빼고 뺀 값을 다시 C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레드 A랑 스레드 B를 돌리는데, 이게 이 세 단계가 사실은 아주 순식간에 엄청나게 빨라요. 빠른데 진짜 수많은 스레드가 동시에 이걸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 단계의 중간중간에 다른 단계가 끼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스레드 간섭입니다. 한번 간섭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레드 A가 인크리먼트를 호출하는 것과 동시에 스레드 B가 디크리먼트를 호출한다고 가정합니다. 초기값 0일 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스레드 A 단계가 1, 2, 3단계가 있고 B가 1, 2, 3단계가 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껴진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 A가 C 값을 가져왔어요. 0이겠죠. 근데 또 스레드 B가 또 C 값을 가져와요. 이것도 0입니다. 스레드 A가 가져온 값에서 1을 더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1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스레드 B가 가져온 값에서 1을 빼요. 또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스레드 A가 더한 결과를 C에 저장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1 결과를 다시 저장하니까 C가 1이 됐죠. 스레드 B는 가져온 값에서 1을 빼서 결과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 마이너스 1을 C에 저장하니까 C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A랑 스레드 B가 동시에 실행되고 나니까 두 개의 스레드 각각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를 했는데 최종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0이 아니고. 싱크로니제이션, 동기화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 자원이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살면서 공유 자원이 화장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변을 보려고 앉았어.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 그래서 그 위에 앉아서 대변을 봐.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문에다가 열쇠를 만들어서
그쵸? 한 사람이 열쇠를 갖고 들어가서 문을 잠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일을 다 봐요. 그 다음에 일을 다 보고 나면은 열쇠를 다시 걸어 놓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누구들 중에서 먼저 열쇠를 잡는 사람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에 일을 봅니다. 문을 잠고요. 그리고 다 보고 나면 다시 나와서 화장실 열쇠를 걸어 놓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거죠. 이 싱크로나이즈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카운터에서 new 카운터하고 카운터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오브젝트에는 오브젝트 락이 있어요. 이 싱크로나이즈드 메서드는요, 이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그 락을 잡아야지 메서드가 실행돼요. 그러면 봐봐요. 인크리먼트에도 싱크로나이즈드 걸려있고, 디크리먼트에도 싱크로나이즈드 걸려있고, 밸류에도 싱크로나이즈드 걸려있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카운터 되고 동시에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밸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크리먼트를 하건 디크리먼트를 하건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끝나야지, 누군가 인크리먼트를 할 때 이 카운터 오브젝트 락을 잡아갖고 인크리먼트를 수행한 다음에 끝나면은 락을 풀어요. 그러면 다른 스레드가 다시 그 락을 잡아갖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를 해놓으면은 이 메서드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른 스레드가 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즈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동기화를 한다는 거는 스레드 인터피어런스를 막는 거예요. 여기는 스레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은 단 한 개의 스레드만 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싱크로나이즈 된 것끼리, 그러니까 누구는 한 명이 인크리먼트를 하고 있으면은 다른 스레드가 인크리먼트나 디크리먼트나 밸류나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크리먼트 누군가가 끝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디크리먼트를 하면은 그 디크리먼트가 끝날 때까지는 싱크로나이즈 된 어떤 메소드도 동시에 할 수가 없다. 그걸 동기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 카운터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스레드 A가 인크리먼트를 호출하는 것과 동시에 스레드 B가 디크리먼트를 호출한다고 가정한다. 초역값이 1일 때 다음 같은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이게 동시에 호출이 돼도, 예를 들어서 먼저 락을 잡은 사람, A가 락을 잡던 B가 락을 잡던 먼저 락을 잡은 사람이 먼저 락을 잡은 스레드가 먼저 실행이 돼요. 지금 이 경우는 A가 먼저 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A가 다 실행되고 나면, 스레드 A가 실행되고 나면 C는 1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스레드 B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디크리먼트를 하니까 다시 0이 돌아가겠죠. 그럼 두 개의 스레드가 각각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를 하니 최종 결과는 1이다. 결국 스레드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면은 이 공유 자원, 이 카운터를 사용할 때 스레드 A랑 스레드 B가 얘를 막 쓰잖아요. 막 쓰는데 카운터가 동기화가 돼 있지 않으면 카운터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를 동기화를 하면은 이제 이 카운터를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문제없이 카운터가 잘 동작한다. 그게 싱크로나이즈드 카운터입니다. 그럼 화장실 사용 동기화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레스트룸이라는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3명의 펄슨이 이 화장실 하나를 갖다가 3명의 펄슨에다 동시에 다 넣은 다음에 이거를 3개를 다 스타트를 시킨 거죠. 먼저 볼게요.
펄스는 사람이 지금 러너블 인터페이스예요. 이거 하나가 이제 스레드 하나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레스트룸 인스턴스를 멤버를 갖고 있는데 이 멤버는 컨스트럭트에서 할당해 준 거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레스트룸을 누우면은 그걸 자기가 갖고 있다. 그쵸? 그리고 런 하면 런 할 때 화장실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스트룸 클래스는요. 여기 지금 펄슨이 유즈하는 거잖아요. 펄슨이 유즈하는데 유즈 메소드는 이렇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화장실에 나왔다. 그리고 요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지금 커런트 스레드 이름을 여기 출력해 주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이제 바로 들었다 바로 나오면은 지금 너무 시간이 짧게 걸려서 멀티 스레드 테스트가 잘 안 되니까 중간에 1초 동안 딜레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1초 동안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펄슨이 러너블이잖아요. 그쵸? 러너블 오브젝트를 갖다가 러너블 오브젝트를 스레드에 넣어갖고 스타트를 하면은 스레드가 시작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스레드 0번이 시작될 거고 스레드 1번이 시작된 거고 그쵸? 스레드 2번이 시작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 돌려보겠습니다. 벌써 난리 났죠. 스레드 0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스레드 2가 또 화장실에 들어갔고 스레드 1이 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0이 나왔고 1이 나왔고 2가 나왔고 지금 여기 스타트 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놈이 먼저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스타트를 해놔도 사실 어떤 놈이 먼저 스타트 될지 몰라요.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서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동안에 이제 자원을 뭐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먼저 나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되지 않습니다. 스레드는요. 그러면 이 유지에서 이제 이 유지를 싱크로나이즈드로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동기화가 안 된 메소드고 지금 2번이 싱크로나이즈를 붙이면서 동기화가 됐습니다. 동기화가 되면은 어떤 스레드가 유즈를 사용할 때 싱크로나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즈 시작 전부터 유즈 끝날 때까지 이 사이에서 다른 스레드가 이 유즈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스레드 0이 이 레스트룸의 락을 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유즈 메소드가 끝나면 락을 풀죠. 그럼 스레드 2번하고 1번 중에서 먼저 어떤 경쟁을 하다가 먼저 어떤 놈이 락을 잡습니다. 그럼 그 락을 잡은 놈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나와서 다시 락을 풀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스레드가 또 그 락을 잡아서 실행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가 되어 있으면은 동시에 수행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싱크로나이즈들을 모든 메소드에 무조건 다 걸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를 걸면 1초 걸리고 1초 걸리고 1초 걸리고 3초 걸리잖아요. 보세요. 1초, 2초, 3초. 그쵸? 근데 얘를 안 걸어주면 어떻게 돼요? 1초에 다 끝난단 말이에요. 세 개가 동시에 실행되니까.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들은 뭔가 싱크로나이즈들을 걸면 어떻게 되냐면은 화장실에 가면 줄을 쓰잖아. 한 명씩 순차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은 원래 스레드가 병렬적으로 쭉 돌면서 실행되는 건데 이 싱크로나이즈드 메소드를 수행할 때 거기서
뭔가 블로킹이 되면서 얘가 대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한 놈이 이걸 다 수행해야지 그 다음 다른 스레드가 또 이걸 하고 걔가 끝나면 또 다른 스레드가 하고 여기서 바틀렉이 걸려요.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드는 스레드 인터피어런스가 스레드 간섭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부분에서만 최소한의 영역에서만 스레드 싱크로나이즈를 해야지 메서드의 싱크로나이즈를 남발하면은 아주 현격한 성능 저하를 가져온다. 스레드가 10개가 있으면은 성능이 10분의 1로 떨어질 수가 있다. 스튜던트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를 이 클래스의 애드네임에다 대고 이 애드네임을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걸어주면은 그러면은 애드네임 세팅하고 네임 카운트 플러스 하고 네임의 마지막에 애드 리스트의 마지막에 애드를 들 때까지 이 세 단계 거치는 동안 다른 스레드는 이 스튜던트 리스트의 락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겠죠. 특정 어떤 한 스레드가 애드네임을 할 동안은 다른 스레드는 애드네임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레드가 애드네임이 끝난 다음에 다른 스레드가 또 애드네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메서드 전체가 동기화될 필요가 없이 메서드 내에서 일부분만 동기화돼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메서드 전체를 싱크로나이즈 하지 않고 동기화는 최소한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에서 레스트 네임하고 네임 카운트는 동기화가 되어야 되지만 리스트에 네임을 애드하는 거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 다른 스레드랑 간섭이 일어나도 별로 상관없다. 그럴 경우에는 싱크로나이즈들을 여기다 걸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역 누군가가 애드 네임을 그러니까 여러 스레드들이 애드 네임을 실행을 할 때 한 놈이 락을 잡은 사람이 애드 네임을 하고 애드 네임을 다 끝날 때까지 락을 풀지 않는 게 아니고 애드 네임은 누구나 다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스레드들이. 그런데 이 애드 네임에서 요 부분 있는 동안만 락을 잡고 실행하고 요 부분이 끝나면 요 부분은 다른 스레드들도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만든 이유는 지금 이 프로그램에선 이거죠. 네임 리스트에 애드 네임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애드 네임은 네임 카운트만 올라가고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만 알면 되지 네임 리스트에는 다른 스레드가 먼저 넣건 내가 넣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트가 먼저 된 다음에 애들을 지금 바로 하건 아니면 조금 다른 게 카운트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드가 들어가고 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되지 않는 부분은 안 와도 되는 부분은 이렇게 냅두고 반드시 싱크로나이즈가 돼야 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걸 때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을 씁니다. 이 가로 안에 이 디스는 뭐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 또는 싱크로나이즈드 카운터에 보면은 어디 갔죠? 싱크로나이즈드 카운터. 싱크로나이즈드 카운터 보면은 여기 싱크로나이즈드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싱크로나이즈드가 걸려 있는 거는
메서드에 싱크로나이즈드가 있으면은 이 메서드가 속한 이 클래스 오브젝트, 지금 이거 new 해갖고 인스턴스가 되면은 그 인스턴스, 이 메서드가 들어있는 그 인스턴스의 락을 자동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student list는 여기처럼 이렇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인스턴스의 락을 잡아야지 실행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this니까 결국은 이 student list의 인스턴스, 그죠? 자기 락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자신의 락을 잡아서 실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락이 2개 필요할 때도 있고 다른 락을 잡아서 실행시킬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여기 this가 아니고 다른 걸 넣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더 많이 나가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그냥 this 쓰는 것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볼게요. shared 프린터, 이게 공유 프린터예요. 그래서 이 프린터를 여러 개 싱크로나이즈드 빼고 해볼게요. 이 프린터를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문자열을 넣으면은 문자열을 바로 딱 출력하면은 이제 너무 빨리 출력이 따다닥 돼갖고 멀티스레드 테스트가 안 되니까 이 문자열 넣으면은 이 문자열을 이제 배열로 만든 다음에 그 캐릭터 하나씩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씩 출력을 하고 한 글자 출력하고 0.1초 하고 다음 글자 출력하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약간 성능이 느림 안 좋은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글자 치고 0.1초, 한 글자 치고 0.1초. 성능 느린 공유 프린터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프린터에 대고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shared 프린터는 new shared 프린터. 그래서 이 프린터 한 대, 여러 스레드가 서로 다른 프린터를 액세스를 하면은 공유 자원 문제가 없겠죠. 각자 스레드마다 프린터 하나씩 쓰면은. 근데 우리가 이 공유 싱크로나이즈 이런 거는 같은 자원을 여러 스레드가 액세스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터를 한 대를 만들었어요. 이 한 대를 놓고 이거를 여기 스레드도 돌리고 이 스레드 0번도 사용하고 스레드 1번도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는 뭐예요? 램더 익스프레션 썼는데 이 안에는 런어블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런어블 오브젝트의 런 메서드의 몸체가 이거예요. 그쵸? 여기도 런어블 메서드의 몸체가 이거다. 램더 익스프레션으로 쓰면은 코드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첫 번째 스레드 0번 스레드는 대문자를 출력해요. A, B, C, 그렇게 되지 않고 A, B, C, D, E 이렇게 찍겠죠. 0.1초 단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레드는 소문자를 출력해요. A, B, C, D, E. 그럼 지금 싱크로나이즈가 안 돼 있잖아요. 싱크로나이즈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프린트 동작 자체가 스레드 0번 스레드랑 1번 스레드랑 프린터를 동시에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글자가 다 깨져서 나오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싱크로나이즈를 걸러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싱크로나이즈를. 아까 처음에 했던 테스트 스레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스레드 시작합니다 하고 스레드 스타트 하고 또 스레드 스타트 해서 스레드를 2개 돌렸잖아요. 그리고 스레드가 종료합니다 했던 요 메서드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넘어갔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스레드 1이 막 출력을 하고 스레드 0이 출력을 하고 스레드 1도 출력을 하는데, 출력하는 동안에 한 라인을 출력하는 동안은 혼자만 출력을 하잖아요. 여기에 thr 하고 출력하는데 이 장가에 r 다음에 다른 놈이 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이 system.out.format, system.out.println 이런 메서드들이 다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콘솔에다 대고, 이게 같은 우리 그 콘솔이잖아요. 같은 스탠다드 아웃풋이에요. 이 같은 스탠다드 아웃풋에 대고 여러 메서드들이 동시에 출력을 해도 한 라인이 출력 시작하는 때부터 끝날 때까지는 다른 메서드가 중간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스레드가 출력하는 게 지금 내 스레드가 출력하는 도중에 끼지 않는다. 아까 시어드 프린터 찍힐 때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하고 system.out.format 이런 것들은 동기화가 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프린터도 지금 이렇게 동기화를 하면은 얘가 찍는 거랑 얘가 찍는 거랑 한 라인을 찍는 동안에는 지금 서로 간섭을 안 하잖아요. 이 시어드 프린터도 동기화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동기화가 돼 있어서 여러 개 스레드가 동시에 액세스를 해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 이거를 스레드 세이프라고 그래요. 스레드 세이프 메소드, 스레드 세이프 오브젝트,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어드 프린터는 스레드 세이프다. 스레드 세이프된 오브젝트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액세스해도 되지만, 만약에 어떤 자원은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아요. 그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은 것들은 동시에 액세스를 하면 안 된다. 지난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컬렉션에서 이런 걸 했어요. 우리 책의 402페이지에 벡터 EX가 있는데, 제가 이걸 리스트 EX로 수정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벡터는 동기화되어 있다. 스레드 세이프가 필요 없으면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한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레이 리스트는 지금 여기 리스트하고 만들었는데, 여기 메인 메서드에서 이 리스트를 메인 스레드가 혼자 쓰고 버릴 때는 어레이 리스트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리스트를 만약에 여러 멀티 스레드가, 여러 개 스레드들이 동시에 액세스하면서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애드하고 리무브하고 막 한다. 그러면은 이 어레이 리스트는 스레드 세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트가 망가져요. 깨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컬렉션에서 배웠던 여기 있는 이 클래스들은 다 동기화되어 있는 스레드 세이프인 클래스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스택이나 맵이나 리스트 같은 거를 여러 그 스레드들이 동시에 액세스하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얘네들을 쓰면 안 되고, 동기화된 스레드 세이프한 그런 컬렉션들을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은 컨커런트 컬렉션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컨커런트 컬렉션에 보면은 뭐 블락킹 큐, 컨커런트 맵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써서 그런 컬렉션들을 써야지만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스레드와 멀티태스킹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